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직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을까? 허위의 급여를 기재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을 보니까 평택에서 계속 전화가 걸려. 그러면 그 수원 직장에 출근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아니, 이 작은 월급으로 개인회생 통과하고 나중에 추가 근무해서 돈 더 벌면 그거는 본인이 다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손익계산서 등 전부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서 안 되는 거죠. 3년 동안 1,300만 원 변제하는 거면 법원의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채무 추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면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이런 직업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이걸 누가 주로 물어보시냐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잠깐 무직인데 이제 취업을 해야 돼. 회생을 하면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데 취업해서 개인회생을 해도 됩니까? 또는 개인회생 하기 전에 일단 상담 받아보고 어떤 데 취업할지를 결정해서 취업하겠다, 이런 분들. 그리고 개인 자영업을 하다가 이게 어떤 경기 불황 때문에 내가 자영업을 그만두고 접게 되었는데 이제 새롭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취업하고 회생을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지금 나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맞게 되어서 이직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직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분들에 대한 답변이 되겠네요. 일단 법원의 기준을 한번 봅시다. 우리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서 정기적으로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직업은 두 가지가 있죠. 어디 취업해서 월급 받고 일하든지 내 장사를 하든지 두 가지인데 어디 취직해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용직인데도 내가 정기적으로 매달 계속 나가서 약간 변동될 수는 있지만 이걸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면 월급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똑같은 일용직인데 어떤 때는 나가고 어떤 때는 안 나가고 사장이 안 불러주면 못 나가고 이번 달은 50만 원 벌었다가 다음 달은 못 벌었다가 그 다음 달은 200만 원 벌었다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정기적이지 않은 거죠. 확실하지도 않은 거죠. 사장이 안 불러주면 못 가는 거니까. 이런 거는 직업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지, 내가 점포를 차리고 하든 아니면 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도소매업, 유통업을 영위하든 뭘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계속적으로 내가 계속 일을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원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확실하다는 두 가지 요건에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거지, 매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일하면서 단기에 파트타임만 반복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얼마나 직장을 자주 옮겼는지, 같은 업종에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근무 시간 같은 것을 종합해서 그 기준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몇 군데의 작업 현장에 정기적인 계약이 맺어져 있으면 향후에 계속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반면에 내가 어디 소속된데 한 군데도 없고 일 있으면 여기 가서 하루 도와주고 없으면 두 달 놀다가 그 다음에 있으면 저기 가서 도와준다, 이런 거는 정기적이지 않으니까 개인회생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됩니다. 최근 취업자도 가능합니다. 오늘 취업하고 내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최근 취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개인회생 개시 결정 조건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약간 허위의 직장을 구한다거나 허위의 급여를 기재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한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게 급여 소득자라고 주장을 하려면 사업자가 발행해준 재직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직장에 어떻게 취업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진술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거짓말 직장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방금 취업했는데 그 직장 소재지도 분명치 않은데 사장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도 확실치 않은 이런 애매한 직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직장 같은 경우는 그 휴대전화 기지국 발신 내역을 달라 할 때도 있거든요. 내가 수원 직장에서 일한다고 얘기했는데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을 보니까 평택에서 계속 전화가 걸려. 그러면 그 수원 직장에 출근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전화 발신 내역을 법원에서 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자, 방금은 근로자를 설명드렸고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 있잖아요. 자, 영업소득자라 하면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임대소득도 개인회생이 가능한데 회생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임대업자는 거의 없고 사업소득, 개인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죠. 사업자를 내지 않고 원천징수되는 사람들 있죠.
3.3 공제하는 사람들, 보험 설계사, 카드 모집인, 정수기 모집인, 학습지 교사, 자동차 영업사원, 부동산 분양사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브랜드 의류, 화장품 판매, 편의점 등 체인 사업자, 그 프랜차이즈의 지점을 하는 사람 있죠. 오프라인에 편의점을 차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애텀이나 아웨이처럼 점포를 차리지 않고 그냥 지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백화점의 수수료 매장이라 하죠. 그 매장이 내 매장은 아닌데 내가 영업하는 만큼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소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사장님들 그런 사람들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참고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채무자는 베이비시터로 근무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고용주와의 관계, 근무하게 된 경위와 채무자가 하는 업무, 근로시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전 공고를 내려주고 있으며 고용주는 나하고 어떤 관계다, 뭐 권유로 인해서 내가 근무하게 됐다, 근무시간 이렇게 되고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기재출 고용계약서에 비추어 채무자는 주 3일 미만 근무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 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주 3일 근무하고 월급이 작다 이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아니 이 작은 월급으로 개인회생 통과하고 나중에 추가 근무해서 돈 더 벌면 그거는 본인이 다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3일밖에 근무를 못하는지 설명을 해보라 이렇게 보전 권고를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고용주 입장 때문에 지금 3일밖에 근무 못한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채무자 직업이 한 가지일 필요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만원 소득을 만든다고 봤을 때 어디 취업해서 200을 벌어도 되고 자영업을 해서 200을 벌어도 되는데 어디 취업해서 100만원 벌고 자영업해서 100만원 벌고 합쳐서 200이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을 별도로 하시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베이비시터 근무만으로는 월급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전 권고를 내리기를 채무자의 현 사업장 최근 1년간 영업 장부를 정리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표준 증명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전부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분이 베이비시터를 어떻게 일하게 됐는지 그 경위서 같은 것들을 제출을 했고요. 손주 돌보면 그게 시에서 다시 지원금 나오는 게 있다면서요. 이분이 그걸로 지금 들어가신 거거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자신의 손주를 돌보고 그게 12세 이하고 뭐 이런저런 요건이 되면 뭐 30만원 받을 때도 있고 60만원 받을 때도 있고 조건마다 정확한 금액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요런 조건도 일부의 소득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베이비시터로 50만원만 번다 그러면 그 50만원 가지고 1인 생계비 125만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못하는 거지. 베이비시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너무 적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개인 사업을 별도로 한 개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소득을 좀 높였거든요. 이분이 완구, 공산품을 도소매하는 부업이 하나 있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이렇게 해서 순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평균을 냈던 거죠. 그래서 베이비시터로 한 달에 150만원 벌고 완구, 공산품, 도소매에서 한 달에 12만원 정도 번다. 두 개를 합쳐서 160만원을 버니까 1인 생계비 이상 버니까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변제 계획표를 보시면 한 달 소득 162만원에서 1인 생계비 124만원 빼고 월 37만원 변제하는데 3년 36회 변제해봤자 1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채무 6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3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었던 거죠. 3년 동안 1300만원 변제하는 거면 그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회생을 앞두고 새로 어딘가에 이직하거나 또는 놀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된다. 개인사업 폐업하고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법원의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든 파트타임이든 프리랜서든 뭐든 다 받아줘.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는 프리랜서 하는 거에 내가 다른 개인 자영업 하는 거, 다른 데 어디 취업한 거, 알바하는 거 두 개 합쳐서 합친 금액으로 들어가도 되니까 훨씬 더 급여 금액을 맞추기가 편한 거죠. 네, 이상입니다.